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정청래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오늘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네, 청래당의 양희웅 카페 지기님 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네, 당수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당원들을 잘 안 챙겼잖아요. 아니, 네. 많이 챙겼죠. 많이 챙겼습니까? 제가 이제 21대 국회 등원하면서 네. 방송인이냐 정치인이냐 그런 얘기 좀 들었고 네. 또 이미지 소비가 좀 많다. 네. 그리고 또 시간도 없고 네. 그래서 방송을 네. 뉴스공장하고 KBS 사사건건만 하고 다 줄였어요. 네. 없앴는데 내가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대선을 같이 뛰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박시영 TV에 네. 고정으로 고정으로 네, 나오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날 나오시기로 했는데 네. 정청래의 대선 엑스파일. 아니, 네, 또 하나 오늘 투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댓글로 또, 뭐가 좋습니까? 정청래의 대선 엑스파일 네. 1번 1번. 정청래의 대선 블랙박스 대선 블랙박스. 아, 블랙박스. 2번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댓글로 네. 정청래 대선 엑스파일이 좋다. 예, 1번. 예. 정청래 대선 블랙박스가 좋다. 2번. 예.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서 그걸 네. 정하죠. 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정청래의 대선 엑스파일, 2번은 정청래의 대선 블랙박스. 네. 저는 1번. 저는 1번 바로 나왔습니다. 저도 1번이요. 네. 카페지기님 양희웅 카페지기님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예. 음. 제가 카페지이긴 한데 예. 사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 활동을 잘 못했습니다. 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 게 없어요. 청래당이 2016년도에 네. 창당을 했거든요. 예. 그 창당식을 창당 선언문을 네. 12월 25일 날 네. 우리 총재님께서 네. 그 광화문 이순신 동장 앞에서 예. 읊어주시고 예. 제가 12월 31일인가 아마 가입을 해서 1년 정도는 일기 카페 운영진이 했고 제가 그다음에 한 6개월 하다가 잠깐 쉬다가 6개월 후에 해서 지금 총 한 3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멤버가 어떻게? 만 56명. 만 56명. 네, 오늘 카운팅으로 만 56명. 아, 그렇군요. 대충 1번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1번? 네. 대부분 1번이네요. 그리고 그리고 70% 정도. 지금 조빵수 나왔잖아요. 웅혜정 화이팅. 다 대구에 사는 우리 제 당원입니다. 청래당원. 네, 청래당 여러분들 슈퍼챗도 좀 틈틈이 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 청래당 이름을 왜 청래당으로 줬냐? 예. 내가 정청래당? 이런 뜻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컷오프 되고 나서 정청래를 지키자. 근데 이게 한마디로 하면 뭘까? 내가 또 하나의 정청래다. 내가 정청래. 내가 정청래이다를 줄여서 정청래당.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청래당에도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촛불 집회 할 때 정청래당 그 깃발 깃발을 있었어요. 들고 네. 막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렇죠. 그쵸. 그때 봤어요. 그 중에 제가 있었죠. 아, 그랬군요. 네. 청래당 멤버들의 자, 활동. 예. 민주당 경선 얘기 먼저 좀 해야지. 나눠볼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 네. 우리 양희용 카페지기가 온 이유는 네. 맨날 뭐 정치인들 뭐 그리고 박시영 뭐 평론가 이런 나부랭이들 네. 나부랭이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 얘기만 듣지 말고 네. 생생한 국민 시민의 목소리를 듣자. 그렇죠. 네. 필드에서. 그래서 시민 한 명씩을 이제 격주마다 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출연시켜서 예. 생생한 날것의 목소리. 그리고 이분들이 뭐 국회의원만 욕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박시영 같은 평론가들한테도 불만이 많아요. 어. 주로 이제 당수한테 불만이 네, 많겠죠. 날것의 얘기를 듣자. 그래서 네. 오늘 청래당에서 한 분을 이렇게 선발해서 왔고 네. 네. 다음에는 또 여성, 다음에 그다음에 남성, 여성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알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걸로 하고 네. 오늘 양희용 카페지기 일단 욕부터 한번 하시고 시작하죠. 그 욕 이전에 예. 그 제가 박시영 TV 구독한 지는 꽤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의 초창기 작년 한 4, 5월 정도에 아마 구독을 눌렀을 텐데 네. 네. 잘 안 봤거든요. 근데 그 의원님이 이제 지난주에 전화를 하셨길래 네. 야 이거 좀 모니터링을 좀 해야겠다. 네. 클립들을 쫙 봤어요. 네. 딱 봤는데 여기 일반인이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전문가들 그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나와요. 네.
대부분 거의 다 여기 화요일날 코너는 일반인들이 나오죠. 나옵니까? 예, 종종 나오고. 성경 아, 코너에. 예. 그래서 이 정치인이랑 전문가랑 평론가들만 다 나오는 이런 TV에 네. 일반인이 최초로 나오는 네. 이런 하나의 지평선을 좀 긋자. 지평선을. 좀 오버하네. 아니, 내가 봤을 때 멘트 준비하셨는데. 당수하고 좀 비슷해. 스타일이. 아니 그래가지고 청래당 카페지기 유지하겠어? 할 사람이 없어요. 예. 아무튼 그렇군요. 멘트 자, 준비하셨는데. 예. 그 의원님 예상이 틀렸습니다. 김두관이 생존했어요. 네? 원래 이제 최문순, 양승조 생존할 거다. 뭐 이렇게. 아,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 우리 TV 와서 그랬어요. 며칠 전에. 근데 이게 있잖아요. 네. 뭐 민주주의 투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선거전도 그렇고 이게 네. 룰의 전쟁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번에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몰랐어요. 저는 권리당원은 원래 하던 방식으로 전당원 투표처럼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여론조사로 했죠. 여론조사로 하지 않고. 네. 근데 왜 그거를 여론조사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샘플링 하는데 드는 돈이나 그냥 우리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 투표하는 것처럼 하면 시스템이 다 갖춰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랬는데 뭐 저한테 이제 모르는 전화가 뜨면 제가 전화를 안 받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모르는 전화로. 네. 받았더니 더불어민주당 뭐 하고 있냐고. 왜 투표권 우리 안 주냐고. 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냐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 샘플링에서 당원도 여론조사 할 때 왜 그렇게 하냐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으면서. 네. 근데 저도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사람들을 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내가 한번 참여해서 투표를 한번 한 것과 네. 안 한 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럼 다른 분한테 본선에서도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 당신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는 진짜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도 모르고 있었으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요.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1200명 샘플링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그렇게 했으면 결과는 제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 면피성 발언이고요. 이거는. 아니. 근데 오기 전에 예. 우리 양희용 그 카페지기하고도 얘기했더니 바로 그 지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그 지금 최문순 지사하고 양승조 지사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네네. 사실 토론회를 한 2번만 봤어도 네. 결과는 달라졌을 건데 최문순 지사 잘했죠. 잘했죠. 예. 예, 이슈마다 다 이렇게 체킹해주고 양승조 지사도 꽤 잘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샘플링을 안 그냥 랜덤으로 1,200명씩 이렇게 돌려버리면 누가 받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마 당원 제가 모르긴 합니다만 당원 베이스에서 지역 할당이나 이런 걸 하긴 했을 겁니다. 샘플링 할 때. 근데 예. 이게 이제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했어요. 예. 근데 관리당원 80만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막 모집해온 권리당원과 예. 자발적으로 온라인에 가입한 당원의 투표율이 달라요. 그 온라인 그렇죠. 세죠. 예, 그래서 제가 한 20만 명 정도로 예상하는데 여기는 투표율이 90% 이상이에요. 적극적이죠. 근데 이제 모아서 오고 막 이렇게 누구 도와주려고 했던 분들은 실제로 35% 내외거든요. 네. 아, 반도 안 돼요? 그러면 원래 그렇죠. 그러면 20만 명이 실제로 나머지 60만 명을 거의 이기는 거거든요. 그 투표 방식으로 했어요. 투표 방식을 했으면.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랬으면 결과는 좀 달라졌을 거다. 그렇습니다. 여기 그 부분은 저 인정합니다. 그 네. 부분은. 이게 룰 전쟁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예측이 실패했고. 그래서 그날 있잖아요. 네. 최문순 지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방송 한 번만 때려주면 되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 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1,200명 샘플링 하는데 80만 명 중에서 누가 걸릴 줄 알고 그렇지. 이걸 합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이제 그 가짜 뉴스들이 막 판치잖아 이런 거 선거 그 컷오프 하면 그래서 이제 사실 참관인들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각 후보 측에서 자기들 유리한 입맛에 맞게 막 가짜 지금 찌라시 득표율들 엄청 막 돌죠. 뿌리는데 실제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요. 실제로 당직자 가서 확인한 사람, 그 다음에 선관위원장 예, 두 명 말고는 알 수가 없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샜다면 리크가 됐다면 2명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진짜 제명 상황이죠, 사실. 이건 셀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네. 라는 것을 뭐 희망 섞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뭐 하고 있다고 보고 그 중에 뭐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확인이 안 되지만. 안 되니까. 네.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있어요. 순위 네. 1등부터 네. 6등까지. 예. 근데 그것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그 SNS에 네. 어제 딱 끝나자마자 한 5분인가 10분 후에 이게 쫙 뿌려져 있더라고요. 4가지 버전이 있더만. 저는 3가지만 봤습니다. 그래요? 10% 위, 10% 밑 뭐 이런 거 하고 완전 다 틀린 거 하고 세 가지가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대충 어느 쪽에서 좀 이렇게 만족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나 보이니까. 지금 근데 경선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의원님. 지난번 2017년에 비해서 선거인단 참여 열기가 더 뜨거운 편인데 이렇게 뜨거워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네. 저는 반 윤석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뭐 그리고 반 최재형 효과도 있고 뭐냐면 둘 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너무 설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네. 여기에 사람들이 상당히 분노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준석, 김재원 두 사람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뭐 거의 뭐 걸핏하면 폐지 얘기하고 있고 역선택 얘기하고 그러면 두 사람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흥행에 맞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민주당으로 몰려가라. 네네. 그래서 이런 영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선거는 제일 중요한 게 후보 구도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여기는 지금 일정표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와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쪽은 뭔가 찌그락찌그락하지만 가고 있거든요. 국민들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선점 효과예요, 이건. 그렇습니다. 선점. 아니 저는 김재원 이 사안을 보면서 역선택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준석이 막 치켜 세웠잖아요. 화이트 해커라고. 화이트 해커라고. 근데 저는 이거는 두고두고 아마 발등을 찍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서울시장 경선 재보궐선거 때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전 시민을 확대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파만 보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까지 다 그렇죠. 문을 네. 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대선 때 과연 줄일 수 있느냐. 여론조사 전 국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비율을 얼마를 두든 간에.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역선택 이 부분 가지고 다 지켜봤거든. 그럼 민주당 지지층들도 얼마든지 그렇죠.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선거인단 투표를 만약에 했을 때도 만약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여기 들어왔다. 이게 확인이 되면 민주당 지지층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결하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잖아 민주당 쪽이. 나중에 저쪽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데려주고 말로 받는 이런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이거 난 자칫- 이준석의 이 사고가 이게 진짜 정상적인가? 이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일종의 그 민주당 지지자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각인 효과를 시켜줬어요. 그렇죠. 각인 예. 효과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역선택 얘기도 그렇지만 이준석의 폐지론 있잖아요. 네, 네. 이것도 대선 계속 국민의힘으로서는 악재가 될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 여론조사 보니까 이재명, 이낙연 합치니까 45%예요. 네, 네. 그리고 윤석열 29.9.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는 10% 이상 지지율을 받는 대선 후보가 없는 거예요. 없죠 현재. 예.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의 말을 대신해서 내가 말을 하겠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국고 부종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대선 후보는 10% 되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이준석은 계속 껍질피하면 폐지하자 그래. 그럼 국민의힘은 가성비가 없어요. 국민의힘을 폐지해야 돼. 아니면 그 사이즈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줄여서 뭐 좀 줄이든가. 작은 정부 한 대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을 폐지해야 된다.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논리라면요. 이준석 논리대로라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국방비 너무 혈세 아깝다. 국방부를 폐지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무슨 교민이 무슨 피해를 입었어. 외교부 뭐 하고 있냐? 외교부를 폐지하자. 다 폐지야. 이준석 말대로 유지해야 될 부서가 어딘지는 안 묻고 싶어요. 없죠. 따릉이 정도 되지 않을까? 따릉이. 그러면 자전거 관리부 이런 것만 본인이 남아야 필요한 되나? 거는 또 아니, 있어야 저는 된다니까. 예. 아까 이제 역선택 얘기했는데 가장 그 수혜를 볼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다. 왜냐면 민주당 사람들이 최근에 홍준표에 대한 좋아합니다. 호감도가 높아졌어. 그렇죠. 대거 찍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역선택을 하자 그래서 역에도 투표소를 설치해놓고 역에서 대전역, 서울역, 대구역, 부산역 이런 데에서 투표하게 하자라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거 일반인이 그런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커뮤니티나 보수 커뮤니티 그런 데서 근데 최고위원입니다. 어떻게 최고위원. 최고위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 페이북에 올리고 또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당이잖아요. 양이용 청래당. 카페지기는 청래당 최고위원이거든. 수석 최고위원. 절대 그렇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역선택 이런 거. 역선택. 김재원하고 같은 레벨이 됐어 지금. 아니 근데 청래당에서는 정청래 저 궁금한 게 예, 예. 정청래 의원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정치인은 누굽니까? 없어요. 온리원, 온리원. 저희 당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온리원. 저희는 예. 이런 거예요. 청래당은 지난 대선 때 얘기를 하는데 예. 저희 청래당의 당 강령은 정청래 이외에 누구를 좋아하면 안 된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근데 대선 때 지난번 대선 때는 제가 특별히 문호를 문재인 개방해서 대통령님만 문재인 후보까지는 괜찮다. 나머지는 다 강퇴다. 그래서 제가 또 청래당 당 총재 겸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어요. 겸임하고 있어요? 심판위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강퇴 그러면 카페지가 바로 강퇴를 시켜. 그래서 지난번에 뭐 다른 뭐 후보들 왔었는데 안 돼. 다른 후보들 뭐 올렸거든요 계속. 아니 그래도 여기는 문재인밖에 안 돼. 아니 그래도 의원님이 그 개파가 있잖아요. 정청래 개파. 그 저 이수진, 이모경, 뭐 김남국 쫙 있지 않습니까? 김용민 막 이런 분들. 하여튼 강령상 안 돼요. 강연사 안 돼요. 네, 강령을 뜯어고치려면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전당대회도 제가 개최하지 않을 거예요. 참. 이러니까 당대표 도전하기 어려운 거야. 좀 문을 넓혀야 돼. 네, 그 말씀 나와서 예. 의원님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당 행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막 저번에도 이제 부산도 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저는 이제 막 사진을 찾는단 말이죠. 단체 사진에서. 안 계세요. 거기 막 찾으면 안 계시고 해운대인가 어디 가갖고 파도 막 이렇게 있는 데서 동영상 찍어갖고 막 그거 올리고 계세요.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 당에서 입지가 그렇게 없으신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정청래 스쿨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선 의원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정세현 통일부 장관을 제가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예. 국회의원들이 한 50명 왔거든요. 예. 끝나고 사진을 찍잖아요. 예.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중진들 다 사이드로 비키세요. 초선들. 초선들 가운데로 오세요. 아니 왜냐면 보통 그거 보고 이제 전문용어로 어깨 싸움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정말 볼상사납거든요. 근데 3선, 4선 이런 사람들 사진 많이 찍어봤잖아. 예. 그럼 갓 들어온 신인들, 초선들 중심으로 가운데 센터에 놓고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중진 의원들 다 사이드로 빠지라고. 그래서 빠지다 보니까 저는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많아. 그리고 국회의원들 막 한 20명, 30명 가잖아요. 그럼 저는 일부러 맨 사이드 뒤쪽에 가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니까 제가 얼굴이 크더라도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 어깨 싸움이라는 게 그 윤석열 그 출마 선언할 때 사진 우라락 국회의원들 뭐 20몇 명 갔잖아요. 네. 권성동, 정진석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쪽에 확실히 줄 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잖아요, 어깨를.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거기서 싸움 안 합니다. 그냥 냅두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싫어가지고 초선 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그냥 옆에 안 쓰고 안 보이는 데가 찍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도 신경전을 벌이고 벌써 초선에 소문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초선원들이 다 싫어해요. 아하. 자, 주요 후보들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의원님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정확히 깨트는 그렇죠. 이 날카로운 맛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오늘 여론조사 발표되는 거 보면 이재명 이낙연의 격차가 좀 좁혀졌어요. 좁혀졌죠. 네. 그러면 이제 바짝 긴장할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 쪽에.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네.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대통령의 조건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시대 정신, 네. 그 다음에 자기만의 신화, 그 다음에 팬덤, 업적, 라인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라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누구랑 같이 일을 할 것이다. 섀도우 캐비넷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4가지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봐요. 근데 아직도 이제 불안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뭐냐면 옆에 누가 서 있는가.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많이 가기는 갔는데 누군지 지명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문재인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예를 들면 정세현 장관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뭐 옛날 장관했던 분 쭉 해가지고 라인업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으로 지금 넘어갔지만 뭐 서강대 김광두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옆에 서 있었어요. 안정감 있게.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TV 토론을 쭉 보면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아직 스탠스를 정확하게 안 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직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밀어붙이면 되거든요. 아 이거는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제2의 무상급식과 같은 겁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처음에는 정기성이 이제 기본소득은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분기별 한번 주고 나중에는 12달 주더라도 그리고 액수가 지금 낮더라도 지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시범 구역이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시범 계층 그래서 쫙 갔어야 돼.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은 민주당 대선 경선이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 그리고 당원들 지지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 성공이에요. 나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근데 비교적 이낙연 후보가 그 부분을 많이 어필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대선 1위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냐면 저도 이제 굉장히 불만이 있었고 지지자들도 그것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났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잘못한 거. 뭐 부동산이 이래서 잘못됐다. 네네.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실패한 걸 끄집어내서 실패 경쟁을 해요.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언제인데 아직도 반성쇼를 하고 있어. 그걸 가지고 계속 악유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딱 이재명 지사가 나왔어.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G7도 있고 방역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한마디를 탁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위니까 그런 걸 해야 그렇지, 된다는 1위니까. 거죠? 예. 우리 이렇게 우리끼리 제살 깎아먹게 하지 맙시다. 하나는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합시다. 예를 들면 좌우로 탁탁 쳐주면서 그리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차별화하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한 정권을 제 민주정부 4기 정부를 나는 가겠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외부에 적을 때리고 그렇죠. 내부 싸움 하지 말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지지자들이 좀 답답해하는 부분이었어요. 전체적인 토론도 그렇고. 지금 말씀 쭉 정리해 보면 다 기본적으로 모호하다는 거네요. 네? 모호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스탠스를 왜냐면 1등 후보고 그러면 1등 후보 다 때리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주변 참모들이 아마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재명 다 와야 되는데 이재명답지 않은 걸 계속 주문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또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청래당에 있는 당원들은 네네네. 솔직히 답변을 해주세요. 예. 그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을 주로 선호하나요? 다 대체적인 기류가. 있는데요. 네. 다 있는데 지금 이낙연 후보는 좀 적은 것 같고요. 네. 숫자가 그 추미애 후보랑 이재명 후보랑 거의 뭐 반반 정도. 아, 요 정도 왜냐면 또 개혁성이 있고요. 강한 분들이라. 그리고 청래당 카페에 제가 다 그 공지를 올렸어요. 음. 지지선언 하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 싸움판이 되면 우리는 정청래당인데 싸움판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암묵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면 추미애 이재명 요 정도 반반 정도 되고 나머지 조금 뭐 이낙연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낙연의 상승세 네. 지금 조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이어질까요? 이재명 지사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예를 들면 윤석열, 최재형, 뭐 네. 이준석 이런 부분을 탁탁 까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잘된 점을 좀 부각하고 그리고 어쨌든 포지티브로 가고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주장했던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선명성 있게 갔던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거를 깃발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토론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면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 같고 또 하나는 내 옆에 누가 있다. 영어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예. A person is known by the friend who he keeps
사람들은 그가 사귀는 친구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옛날에 그 성문 내 종합영화. 친구 문재인이 있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재명 주변에 누가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 사람이 장관들 할 거다. 국무총리 할 거다. 이 사람들이 스텝을 이룰 거다. 캐비넷일 저는 더 거다. 나와서 인재를 얻는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네네. 사람을 중시하고 그 발굴하고 삼고 처리하는 이런 어떤 감동을 이재명 지사는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게 네. 또 그게 어떤 인물인지도 또 보여주고. 이낙연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이재명의 반사이익, 이재명이 잘못한 부분들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또 오른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번에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계속 어떤 걸 주장했냐면 이낙연 전 총리가 10% 이하 내려가면 안 된다. 계속 10% 이상을 유지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것도 이재명한테도 좋고 이낙연한테도 좋고 민주당한테도 좋은 거다.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이낙연 지사가 올랐는데 이재명 지사 걸 뺏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것도 뺏어간 게 아니에요. 유보층이 있는 모은 거예요. 유보층.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18.1%를 기록한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는 시그널이 좋은 거다 이거.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은 한 명이 되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그럼 원팀으로 다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적어도 우리 당 후보들을 내가 지지한 후보를 포지티브하게 응원하지 상대방을 까는 걸 하는 것은 제살 깎아 먹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그것은 대선에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이 좋아하는 네. 추미애 전 장관은 네. 좀 정체 국면입니다. 한참 상승세였다가 조금 정체 국면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지율만 보면 네네. 무엇을 또 보완해야 지지율이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너무 검찰 개혁만 얘기한 듯해 보여요. 근데 이제 뭐 검찰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고 언론 개혁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네.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만큼 더 강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처음엔 어쨌든 임팩트 있게 가려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다양하게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래당에 있는 분들이 약간 이제 추미애, 이재명 네. 두 분을 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좋아하는 이유? 아무래도 저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추미애 전 장관,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를 좀 지지하는 거는 약간 그 검찰 개혁,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이어서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이 갚아야 되는 그런 부실의식. 빚이 있어요. 네. 마음의 빚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국 장관에 약간 비춰서 추미애 장관한테도 좀 그런 거를 지지하고 네, 네. 응원하려는 그런 마음이 더 포함이 돼 있다. 네. 그리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이 사실 그런 걸 강하게 주장하는 후보는 사실 추미애 후보밖에 없거든요, 지금. 네, 네. 거기서 힘을 좀 모아주자. 그런 마음이 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사실은 추미애 후보를 좀 지지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 어제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나와서 막 이재명 후보 막 지지하고 그러던데,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5선 국회의원에 거기에 최초 당대표에 2년 임기 다 채운 당대표에 그리고 지방선거랑 대선까지 다 완승한 당대표인데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했다가 두들겨 맞고 내려오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도와주는 사람 없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조직도 없고 개파도 없고 심지어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당에서 이렇게 무시하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만 짧게 더 드리면 민주당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조국도 그렇게 쳐내고 그렇게 방어 안 해주고 추미애까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울분이 막 쌓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흥분하는데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몰입도 지지를 강하게 주자 그런 느낌이라서 옛날 막 노무현 대통령님하고도 막 이렇게 오버랩이 막 되고 네. 그 돈도 이렇게 막 그 돼지 저금통 모았듯이 지금 당에서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막 모아주는 돈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이 좀 있는 거죠. 반면에 또 이재명 지사 좋아하는 분들. 이재명 지사는 추진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다시피 네. 지금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 잘하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뭐 단점으로 뭐 이렇게 네거티브성이 뭐 도덕성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희석됐다고 봅니다. 희석됐고 예전에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뭐 업무적으로 평가를 좀 해보자. 그래서 좀 지지하는 편이고. 그러면 끝으로 우리 정청래 의원의 정치적 미래 어떤 것을 우리 청래당 당원들은 기대합니까? 뭐 대권 출마 예를 들면 당대표 출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제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번에 당대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근데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네, 그걸 비쳤어요? 말을? 제가 이제 요번에는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실수한 게 그거야. 그리고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다. 네, 네. 당연히 된다. 그리고 뭐 당연히 그걸 이제 밟으면 이제 얼마나 박학다식 하시고 그러니까 다음에 전략가고 당대표에 도전했으면 좋겠다. 예. 네.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네. 경선 일정 네.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돌입하다 그렇죠. 보니까 연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난 당의 결정에 존중하겠다. 그렇죠. 그 말씀했죠. 그렇게 했고 다른 후보들이 다 연기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모처럼 한 목소리 냈으면 좋겠어요. 한 2주 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저는 있습니다. 하든 안 하든 첫 번째는 한 목소리, 두 번째는 다른 후보들이 다 그렇게 합의를 한다면 그리고 이게 이제 2주를 연기했는데 2주엔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또 이런 걱정도 걱정도 있거든요. 있어요, 걱정도 사실.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사실 그러면. 연기해라, 연기하지 말아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고 네. 다만 뭘 하더라도 후보들끼리 딱 합의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을 난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민주당이 최근에 조사해 보면 지지도는 확실히 올라가요. 이게 이번 주에 발표된 조사들을 보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 아무래도 경선에 대한 여러 조명들이 이루어지면서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갤럽 조사 보면 여전히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음. 지금 우리 민주당이나 특히 민주당 후보들이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임기 말 대통령이 오늘 그 어디 여론조사 보니까 45%더라고요. 네, 45%. 이렇게 객관적으로 좋은 조건에서 대선을 치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권 심판론을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바람은. 이거에 대해서 일단 고마워해야 돼요. 그러면 고마워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연쇄 반응 효과로 당 지지율도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또 대선 후보들 주목도도 높아지는 거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윤석열이 왜 지지율이 높으냐 단 하나예요. 국민의힘에 변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몰아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오늘도 보니까 30 몇 프로 나오고 했더구만요. 근데 이건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꺾이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제일 걱정인 것은 자체 분열이에요, 우리. 그렇죠. 내부. 노무현 대통령 그 후기 때처럼 말기 때처럼. 그래서 얼마나 이걸 감사할 일인지를 후보들이 좀 일단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저도 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꼭 드릴 말씀이 네, 있어서 네. 제가 여기 나온다니까 이런 얘기를 꼭 해달라고. 그럼 네. 그래서 해주십시오. 나온다는 얘기를 여기저기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요. 저는 페이스북밖에 안 하는데 올렸더니 막 400개, 500개 막 댓글이 달리면서. 예.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며칠 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보궐 패배의 원인을 뭐 평론가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나와서 뭐 LH 사태다, 2030이다, 소위 말하는 뭐 조국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결국에는 180석을 밀어줬는데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막 모든 걸 다 바쳐서 해줬는데 얘가 성적이 오히려 떨어지면은 더 이상 막 주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개혁 추진이 미진해서 답답해서 이렇게 돌아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실 진성 당원들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10만 명이 권리당원이 빠졌다는 거죠. 그런 원인은 결국에는 개혁에 미진했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어제도 그 금요일 날도 하셨더만 박시영 TV에서도 하시고 여러 군데에서 다 하는데 제가 의원님한테 지금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는 거지. 이게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당 한창민 전부대변인이 유공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제가 다는 많이 읽어드려도 지도부 리스크가 더 크다. 후보들 리스크보다. 그리고 제대로 된 개혁을 유능하고 섬세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피로감으로 언론이 띄운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다.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9월에 정기국회에서 후보가 선출이 되면 민생 입법 개혁하고 예산국회를 국민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된다. 근데 그게 흔들리거나 모호하거나 후보들한테 막 떠넘기거나 누구 탓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지도부의 리스크가 되게 크다. 그래서 의원님은 사실은 이런 거에 동의를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 그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는다는 거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듣는 순간 팍 분노가 흐르서 말도 하기 싫은 이런 상황이 최근에 어떤 거였냐면 김경률 회계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굉장히 분노가 되고 그때 마침 여기 와가지고 했는데 일단 생각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다. 다 안 해. 네.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데 180석을 줬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냐? 생각이 다 달라요. 다 정청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동작의 이수진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거든요.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딱 2명이에요. 당대표, 원내대표 결심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개혁의 강을 건너자. 다 스크럼 짜. 맞아요. 근데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때는 다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당대표, 원내대표의 문제예요. 근데 그러면 왜 그러면 당대표들, 원내대표들,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생각이 다 다른데. 근데 조중동을 보는 거예요.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아, 이게 환장하겠네, 그걸. 뻔한 건데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다 맞다, 제가 모든 게 제가 다 옳다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공수처 있잖아요. 통과시키기 전까지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통과시키면 그 다음에 아무 말 안 아무 해요. 말 안 해요. 왜? 불가역적이니까. 되돌릴 수 없으니까. 지난번에 그 판사 탄핵 추진할 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주저했어. 근데 하니까 그 다음에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판사 탄핵 때도요. 당 지도부에서 몇몇 의원들을 시켜가지고 반대 논리를 막 폈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 하고 우 나가서 하니까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분들도 다 도장 찍었어요. 그렇죠. 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에서 일단 기세등등하게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주저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물 건너 근데 건너다가 빠지면 어떡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필요한 거고 그거 하라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왜? 너무 주변에 신경 쓸 게 많고 조중동 보면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최고위원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뭘 주장했냐면 조중동 스크랩 하는 거 치우고 회의하자. 근데 저는 의원님한테 불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도 많아요. 의원들의 그 텔레방인가 뭐 있어요. 카톡방인가 뭐 있는데 전체 공유하는 네. 중에 의원님 거의 글을 안 쓴대요. 옛날에 저한테 그 얘기했어. 별로 안 쓴다고. 근데 누가요? 거기 의원들 전체 방에 별로 글을 안 쓴다면서요. 저 씁니다. 아, 씁니까? 네. 옛날에는 안 쓴다고 그랬는데. 제가 페이스북도 가끔 올려놓고 그러니까 신동근 의원만 글을 많이 올리고. 네, 아니 무슨 초창기에, 얘기했냐면 아까 김경래 문제도 뭐냐면 모든 의원들이 조중동식의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이 그 사고에 사로잡힌 거 맞아요. 근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깰 거냐? 그거는 저는 김용민, 김남국 의원들이 그렇죠. 쉽게 해설을 해줘야 돼. 뭐 재판이 있었으면 이런 거다. 왜냐하면 조중동만 보면 몰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도부는 지도부 나름대로의 이 어떤 의지를 다지고 이 마음을 다잡는 일이 필요하고 한편으로 180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소통의 과정에서 앞장서는 분들이 있어야 근데 이게 그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조금 유리하고 불리한 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저는 대선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안이 벌어졌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 누가 같은 사람보다 몰라요. 쉽게 설명도 해줘야 되고 누가 그걸 알려도 줘야 되고 지도부가 끌고 나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지금 180석 중에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뉴스 공장만 들어도 대충 그러니까요. 관점이 잡히는데 그렇죠. 뉴스 공장 안 듣는 사람도 꽤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반 이상일 거요. 네, 우와. 그렇군요. 그리고- 그리고 민주당 다운 많이 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뉴스공장, 박시영 TV, 다스베이다, 새날, 이동영 TV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진보 유튜브 다 보라는 게 아니야. 예. 한두 개만 그냥 골라서 보면 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요. 예. 근데 그걸 안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않아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답답한 거죠.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저희 같은 그 일반인들이 보면 되게 웃겨요. 아니 80%에서 84%로 만든다고 그거 갖고 막 검토하고 있어요. 뭐 하는 짓이냐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속에 있는 얘기 잘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재난지원금 가지고 80%냐 100%냐 가지고 이제 최백운 교수 나오고 이상희 교수 나와서 네. 토론한 날이에요. 정책의총 때. 근데 일주일 전에 제가 미리 방향을 다 얘기했어요. 제 목소리 딱 깔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으로 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위 20%, 하위 80% 구분해서 침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응. 국세청이 돈 걷는다고 돈 주인이 아니듯이 기재부는 돈을 관리하는 부서지 돈 주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쫙 목소리가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봐도 뭐 괜찮았어. 잘했어. 쫙 목소리 깔고 근데 이수진 의원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자기는 너무 감명을 받았대요. 근데 딱 그 순간 정청래 의원 발언이 끝날 때 사람들 반응을 봤다는 거야. 근데 막 반응에 이제 심취하고 막 감동을 받았대요. 근데 박수는 안 친다는 거야. 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박수를 쳤대요. 그때 따라 옆에 사람들이 따라 치더라는 거야. 눈치 보네. 그러니까 뭐냐면 80%냐 80.1%냐 그러면 25만 원 받잖아요. 못 받은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받은 사람이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야.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예? 네, 네. 15만 원 차이래요. 0.1%가. 가능한 일이죠. 예. 근데 그 기재부 논리에 뭐냐면 몇 %를 갈라도 논쟁은 일어났고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야? 왔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지금- 100% 하면 되잖아. 지금 1인 가구 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가르면 되잖아. 안 가면 그치.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명확한 그러니까. 거를 왜 그러는지. 아니 80%를 잘라도 90% 잘라도 70% 잘라도 불만이 있다는 거야. 안 자르면 되잖아. 25만 간단한 걸 원 가지고. 주는지 20만 원하고 25만 원, 5만 원 차이로 내가 4인 가족이 물론 20만 원 차이가 나지만 그걸로 살구죽구의 문제가 제가 얼마나 나겠냐. 오죽하면 캐시백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지 마. 기재부가 카드사 영업사원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그런 의심을 다 하고 있어요. 그 돈 돌려갖고 하면 돼. 그런 돈. 그리고 그렇죠. 33조 거친다고 그랬는데 이게 43조까지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5월달까지. 근데 이제 오늘 기류는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변경할 가능성이 좀 그렇죠. 있어 보이고 피해 지원 먼저 좀 두툼하게 하고. 그래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약간 전 국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오늘 아니 그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급하는 시기를 뭐 1단계나 2단계로 어쨌든 낮춰줬을 타이밍, 때 예. 타이밍은 좀 보고 있는. 근데 이걸 정부를 얼마나 마지막에 설득할 수 있을지. 이게 그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뭐야 손실보상법이 이미 이제는 법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러니까 7월 7일 날 공표됐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예컨대 뭐 심사하고 뭐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 사실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이주일도 정말 그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한테 고통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를 달래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예. 자 윤석열 얘기, 야권 얘기 좀 들어가 보도록. 그거 하기 전에 예. 윤석열은 지지율이 지금 29.9%로 나왔던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사실은 이게 타이밍의 또 전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후보가 쭉 분란 없이 그 흥행에 성공하면서 경선 레이스를 쭉 펼쳐서 한 명이 딱 정해졌을 때 그때 윤석열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것 같아요. 뭐 줄리 문제, 뭐 장모 문제 딱 있는데 이걸 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을 허물어뜨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항상 반사거울이거든요. 여야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리고 네거티브는 일반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다. 네, 이거는 네, 네. 별로 효과가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고기 잡는 방법 조그만 실개천이 있어요. 그러면 내려오는 걸 다 막아버려. 그리고 막 물을 퍼. 그때 한 1분 차이거든요. 이게 물이 막 넘치기 전까지
밑에 이제 막아놓고 밑에서 이제 막 퍼가지고 조그만 웅덩이 같은데 고기를 잡는 거거든요.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네. 1분 차이예요. 안 무너지게 하고 1분 동안 고기를 다 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거든요. 속보가 떴네요. 추락하는 지지율은 날개가 없어요. 네, 송영길하고 이준석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아, 좋네. 그래서 아이고. 저기 채팅창에 속보 나왔다 막 이러면서 왜 안 보냐 이래갖고 그래요? 봤더니 아니, 박수 한번 칩시다. 아이고. 아 근데 왜 그 꼭 둘이 합의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준석하고 왜 합의를 하죠? 아니잖아요. 또 홍남기가 나왔지. 그거는 송영길이 정부 쪽에 기재부 여권이 혼자 힘으로 네. 설득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지도부가 머리를 굴린 것 같아. 나는 그 지점은 영리하게 대응했다고. 어쨌든 국민 중심으로 판단해요.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의총 때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왜 그래? 야당을 끌어들이면 되지. 그렇죠. 아 저는 오늘 여기서 혼났네요. 고현준 왜 댓글 안 봐? 이런 댓글이 나오는데 네, 제가 잠시 아, 놓고 이거는 있었는데, 잘했어요. 네. 제가 볼 때 잘했어. 네, 잘했고 윤석열과 안철수가 만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가 누구죠? 거기까지 실망입니다. 아 거기 있잖아요. 그분 누구죠? 그분? 있습니다. 그거. 있어요. 예. 거기 늘 저 선거 때만 나오는 사람. 아 출마 오늘 네. 뭐 이렇게 코로나 뭐 4단계 간 거에 대해서 뭐 대통령한테 사과를 또 요구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본인 얘기는 하는 게 없고 맨날 유명한 사람 누가 뜨면 거기서 사진 찍는 걸로 좀 하는데 윤석열하고 또 사진 찍었어요? 찍었죠. 요즘에 안랩의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지? 관심 없어서. 제가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안랩 예. 그리고 저는 윈도우 안 써서 W 그것도 안 써요. 저. 그래서 제가 요즘은 네. 그분 이름을 잊은 지 오래고 음. 그분을 언급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언급하면 제가 또 언급하면 기사가 나잖아요. 그럼 또 그분이 기사 검색해서 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즐거움은 좀 뺏어야 되겠다. 저는 아까 윤석열 지지율 얘기했는데 사실 윤석열 지지율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막 급락할 가능성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서서히 빠져요. 받아먹을 사람 있어야 하잖아요. 야권에. 바로 아직 그거거든요. 없거든. 윤석열 지지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이 빠지면 우리 쪽으로 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쪽에 결국 뭐가 누군가는 없지. 가야 네, 되거든요. 네. 근데 받아먹을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으로 치면 리시버가 없어.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멈춰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뭐 최재형도 제가 뭐 비판하고 하지만 최재형이 그거 보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굿 리시버가 아니야. 그래서 이분은 오늘도 보니까 좀 아니더라고. 어디 뭐 국민묘지인지 어디 가가지고 뭐 얘기하고 그러던데 아니고 그래서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홍준표 지지자입니다. 저는. 저도 뭐 그 지점에서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거의 그래서 홍준표가 빨리 받아먹기를 네, 바래요. 홍준표하고 유승민 싸움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종인의 전략은 뭔가 그분은 없어요 전략이. 네. 전략은 없고 전략만 있는 분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뭐 내가 한번 판을 깔아보려고 했는데 그분도 이제 여의치 맛이 않겠죠. 이제 이게 간 게 이제 뭐냐면 원래 김종인 이분이 조급했나 봐요. 요즘은 별 프로를 다 나와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방송 되거든요. 엄청 많이 해요. 이럴 때는 잠수 타는 게 최고고 오히려 베일에 가려서 있는 게 좋거든요. 이게 짜치면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지거든. 박시영 TV에서도 부르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김종인? 네. 우리는 재미없어서 안 불러요. 홍준표는 홍준표 나오고. 홍준표는 나오라고 했어요. 네, 나올 것 같은데. 나오라고 했어요. 요즘은 그래서 그분이 뭐 어디 다 나오더라고. 김종인? 네. 우리. 그래서 의미를 상실했구나. 그러니까 이준석은 김종인을 좀 상대해 주잖아요. 선대위원장 뭐 모시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윤석열도 그렇죠. 별로 네. 상대 안 해주고 안철수하고는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고 뭐 지금 그러니까 홍준표도 그렇고 값이 많이 떨어졌죠. 뭐. 유승민도 윤석열의 김종인한테 별로 관심 없죠. 관심 없지. 네. 이준석하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도 네. 김종인도 윤석열도 이제 비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 채소가 비 많이 맞으면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맛없죠. 이준석이 너무 빨리 무너지는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폐지론으로 네. 본인 위치가 폐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딴 쪽으로 옮겨가면서 아니, 그 캐릭터가 그런 거 인정 못하는 못하는 캐릭터야. 캐릭터예요. 자라온 환경이 못하는. 못하는 캐릭터야.
그거 아마 본인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프로 보니까 이번에 무슨 토론 배틀에서 그 대변인들 뽑았잖아요. 네. 그 대변인들하고 토론하면 내가 이긴다. OX 했더니 O 들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틀을 만들어서 그 인재를 뽑은 거 아닙니까? 그 인재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말하는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솔직한데. 이거 솔직한 건 좋겠는데 그러면 그 뽑은 사람들이 이준석은 리더라기보다는 라이더 같아요. 라이더 따르릉 예. 따릉이. 예. 참, 이준석 그 대표의 맞상대는 누가 맞상대를 해야 하는 겁니까? 민주당 쪽. 김남국이죠. 김남국? 네. 둘이서 되게 사이가 좋던데. 그래서 사이 좋으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맡으라고 그랬어요. 아 김남국한테. 네. 예. 장경태는 진중권을 맡아라. 내가 어떻게 상대하겠냐. 아니 장경태는 이번에 같이 그 술건 때문에 이준석, 예. 합석 때문에 좀 그렇죠. 예. 아 둘이 만나면 또 그 얘기가 나오겠네요. 나오겠죠. 예. 예. 야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저 김남국 의원보다는 장경태 의원이 더 빡세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기 때문에 제가 예우도 다 갖추고 이준석 대표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은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불행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보면 당장 통일부 폐지나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는 제가 썼어요. 아니 젠더 갈등 못했다고 여가부 폐지? 그러면서 젠더 갈등을 더 일으켜. 그리고 여성단체한테 비판받아. 통일부는요.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통일을 위해서 일한다고 나와 있고 그럼 대통령 혼자 입으로 얘기합니까? 부서두고 다 얘기해야지. 아이고 나 진짜. 여가부에 대해서는 그 역할에 대한 명칭이나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으면 합리적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폐지까지 나가면서 이제 그렇죠. 이게 제가 사실 사실은 더 코미디였던 게 북한에는 통일부가 없대. 통일 전선부가 있죠. 아이고. 북한은 당국가예요, 당국가. 위원회 중심. 예. 자, 다 이제 군사위원회, 예. 국방위원회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평통이 그 위원회래. 그 통일부가 없대. 나 그 얘기를 보고 그런 경우는 뭔가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야. 아니 검찰이나 국힘당 폐지한다 그러면 제가 박수 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폐지를 저기가 폐- 이준석이 예, 다 폐지한다 그러니까 폐지를 할 거면 그거부터 폐지하는 그게 게 낫지. 위트라고 하신 겁니까 지금? 아니, 저거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요? 아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부터 정청래 의원 또는 청래당에게 질문. 질문, 궁금한 점 댓글로 해주시면 네. 저희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댓글이 들어오고 저희가 보는 데까지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예. 1, 20초 시차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양양자 제명됐나요? 네 제명됐다고 아까 나오더라고요. 아, 뉴스 나왔죠. 예. 둘인데 한 명 또 누구지? 저거 문제 심각했어요. 제가 내용 자세히 들었는데 양현자하고 한 명 또 있었는데. 양양자 제명 좋다. 그 제대로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좌관 성비행 때문에. 예. 자, 정청래 의원한테 질문. 궁금한 점 있으면 그냥 가차 없이 그냥 질문해 주십시오. 보통 기탄 없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은 가차 없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체 없이. 대권은 언제 대권 언제 도전? 도전? 나왔다. 대권은 언제 도전? 꼭 해야 돼요? 국민이 부를 때. 그다음 또 뭐가 있나요? 바람의 날려님이 정청래 의원님 추미애 후보 도와주시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지. 네. 도와주고 있어요. 자 계속 도와주고 저는 있을 겁니다. 우리 당 후보들 있잖아요. 몇몇 아. 빼고는 다 저한테 전화 옵니다. 네. 그리고 조언을 구해요. 그러면 그분에 맞게 맞춤형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꼭 근데 이제 물어봐야 돼요. 마음이 좀 가는 후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잖아요. 그런 편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다 당원당 위반입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전당대회 때는 누구 뭐 맞아요. 당대표 네. 후보 지지한다고 경고 먹고 그래 선관위에서. 근데 지금은 또 안 그러더라고. 대선판 되면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대선판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공개 지지를 하는 순간 저기 재밌는 거. 정청래에게 하태경이랑 요즘 하태경 안 떠. 그리워요. 아니, 뉴스공장에서 괜히 뉴스공장 폐지당하게 뉴스공장에서 잘렸어. 잘렸지. 대선 나간다고. 하태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뜨질 않아 하태경. 아니 뭐 약간 이준석 아바타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선 후보가 하는 게 좋겠어요. 결정되면. 대선 네, 후보가 네. 왜냐하면 보니까 손영일 대표가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보이죠? 근데 참 이게 있잖아요. 음. 한 달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당원 투표 붙이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이낙연 다시 당대표를 제가 찾아가서 독대를 했어요. 네.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해 주십시오. 음. 그리고 끝내놓고 나가십시오. 음. 근데 일주일 후에 사면론 얘기해가지고 제가 엄청 제가 실망했어요. 볼 때 이낙연 전 대표는 저는 못할 거라 봤어요.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의 색깔이 안 개혁 맞죠. 상황이 강하기 때문에 이낙연보다는 이재명 쪽을 선호하거든요. 맞습니다. 과거에 조사한 것도 여론조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본인의 좋지 대권 가대에 불리하다고 했을 거예요. 봤을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손해 간다. 그렇지만 난 한다. 그렇게 대비를 해야 해서 되는 거죠. 이러면 더 이익이 그래야 되는 되거든. 거죠. 대인배 행보를 해야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청와대 갔을 때 참 제가 그 정치 하나의 또 생활 좌우명인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치인은 누구든지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A든 B든 둘 다 옳은 것 같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렇잖아요. 판단이 안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놓고 골라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제일 손해고 이익이지? 나 자신한테 나 자신한테? 그건 금방 계산이 된대. 그랬을 때는 옳은 선택일 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면 내가 손해보는 쪽에 가서 선택하라. 그러면 나중에 이익으로 돌아온다. 그렇군요. 순간 손해일지 모르나. 근데 그게 맞는 거거든요. 아니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는 건 당연히 옳은 거야. 내가 손해볼 수 있지. 근데 손해보고 말아. 나중에 다 알아봐. 이낙연은 어떻게 보냐요? 민주당의 다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멋있다.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야, 멋있어. 네, 그리고 네. 왜냐하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려요. 그래서 만만치 않. 1등 후보를 위해서라도 2등, 3등 후보가 건강하고 잘 버텨줘야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느냐 이것이 더 큰 가치가 근데 아니겠어요. 원래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 싸움인 추미애 이낙연 이 싸움을 좀 기대한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대를 앞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뭐 추미애 장관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이 감정이입이 됐더라고요. 네, 네, 네. 감정선이 생겼고 그리고 심리적 연대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한테 주문하는 게 있다면 후회 없이 싸워라. 아 멋있는 말이에요. 파이팅. 제가 파이팅. 지난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제가 박영선 후보한테 얘기했어요. 졌지만 얻은 게 너무 많은 선거였다. 젖잘싸. 예? 그렇죠. 그래서 당원들한테 많은 부채의식과 미안함을 남겼다.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자산이다. 지금까지 언제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당신을 지지한 적이 있느냐? 마지막 질문. 결선 투표제 갈 것 같습니까?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는 게 최후의 승자를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안 갈 가능성도 49%는 있다. 그래서 51대 49. 예. 그래서 저는 근데 누구를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마지막 드라마틱한 이런 연출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 인위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선 투표를 해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프랑스에 딱 한 번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근데 예를 들면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 보고 정청래를 지지하는 건 맞아요. 근데 박시영을 지지해. 그러면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가요. 아니 저희가 안 돼요, 그게. 저희가 여론조사 해보면 1순위, 2순위 지지를 물어봐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대선 후보 너는 1순위로 누구야, 2순위로 누구야 하면 예를 들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2순위에 다 추미애로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이낙연 대표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이낙연을 1순위를 뽑은 사람 중에 2순위에는 이재명이 없을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죠. 그 지점에서 지금 그 SNS라든가 당원들끼리 좀 심하게 감정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당의 다른 후보를 너무 심한 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말들로 막 이렇게 욕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쿠오바이 정청래 넌 마포 오지 마. 저렇게 댓글 단 분 저 누군지 모르겠네. 여기에도 나는 마포를 안 가면 어디를 가라는 얘기야? 나 지금 끝나고도 마포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네. 왜? 저분은 어디서 온 분이에요? 여기도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다시 한번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아이디 좀 보게. 주요 커바다스라는 분이었어요. 주요 커바다스. 주요 커바다스. 코바다스? 무슨 뜻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나 예를 들면 코바디스네요. 주요 코바디스. 어디로 가나니까. 제가 봤을 땐 마포 갑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댓글을 저렇게 달면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 강남에 가지 마.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마포가 집인데 어떻게 그러면 집을 어떻게 안 가고 어떻게? 해? 네, 아무튼 그래서 감정을 조금만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이에요. 다른 후보한테 그래도 한 10%라도 남겨놔야 내가 그 후보를 찍을 거 아닙니까? 응원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 청래당 당원들께서 좀 중심을 잘 좀 저희 잡아주시고 선봉에 서주시면 좋을 것 그러고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아주 중요한 제기였고요. 끝으로 우리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 정례적으로 이 이름 코너. 정했어요? 아까 지금 대선 엑스파일에 정청래의 대선 엑스파일. 예, 그게 가장 높았어요. 이게 지금 근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네요. 정청래 대선 X 파일을 지금 다른 데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선 이야기. 아니 저 지금 X 파일이라고 지금 몇 개가 떴어요. 이미. 예. 아니 그건 아니고 새날하고 시사타파 콜라보를 하는데 네, 네. 첫 번째가 윤석열의 엑스파일 편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정청래 X 파일이라고 뜨는구나. 예. 그런 거고요. 예. 여기는 거기 하는 걸 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이길 생각은 없고 이종원하고 푼나무 좀 이겨야 되잖아요. 아니 거기는 2대1 싸움이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저희는 욕심 없어요. 그러면 여기 옆에 김호준을 부르자고. 김호준 네. 데려오세요. 2주에 한 번씩. 안 올 것 같아. 내일 나가시죠. 내일 나가지. 저도 나갑니다. 내일 한번 꼬셔보세요. 여기 한번 나오라고. 내일 한번 공개 방송.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네. 어이 김호준, 박시영 TV 한번 나와. 싫어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그때 한 대 때려. 싸움은 제가 좀 더 잘할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도 네. 1시간을 있지는 않고 네. 한 5분이면 갈 거야. 왔다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5분 그냥 화면에 얼굴만 한번 쓱 왜냐면 붙여줘. 본인 다스베이다 이런 데는 사람도 다 나가잖아. 본인도 좀 나가줘야지. 잘 나갈 때. 근데 김호준이 네. 다 안 좋은데 그게 더 안 좋아. 지는 다 부르면서 그러니까. 지는 안 다녀. 아니 네. 너무 잘 나가니까. 정말. 아무튼. 내가 어버 키울 때 예. 제대로 좀 훈육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의원님이 좀 풀어주십시오. 알았어.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정청래 의원님하고 아까 그분 왜 안 쓰는 거야? 마포 가면 안 돼 그분. 도망간다고요? 안 가. 뒷도 됐다. 안 갔었어. 어? 안 가. 자. 재밌게 댓글 다네. 오늘 말하자면 이제 첫 시간이죠. 정청래 대선 X 파일. 네. 첫 시간으로 박시도사와 정청래의 대선 엑스파일. 그리고 이렇게. 우리 고현준 방송인이에요? 방송 뭐라고 네, 불러야 돼? 평론가라고 하는 거. 뒤를 뭘로 불러야 돼? 보통 평론가라고 많이 부릅니다. 요새. 고평. 예. 고평. 고평. 네. 앞으로 이거 할 때는 있잖아. 정청래의 대선 엑스파일 있잖아. 이거 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거. 그걸 제가 만들어야 돼. 네. 뭘 만들어? 앞에 이거 놓고 하는 거. 저기다 띄우면 돼. 안 넣어도 화면에 띄우면 화면에 돼요. 나오고. 화면에 띄우면 되는 거야? 요즘에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합니까? 옛날 사람 어떡하지? 옛날 사람. 예, 제작진 저 자막 하나 파주세요. 예. 아니 지금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지금 시간 걸려요. 지금은 안 돼? 디자이너가 그. 우리 좀 더 놀다 가자. 한 5분만. 방송 끝났으니까 이제 한 5분만 놀다 가자고. 마포도 가지 말라 그러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 지금 고민해야 되잖아 지금. 아무튼 예. 양형 오늘 해보니까 어때? 저요? 사실은 박시영 대표님을 제가 회사가 바로 옆 건물이에요. 여의도에? 아니요. 여기. 여기. 그거예요? 근데 가끔 비슷한 분을 봤어요. 오늘 낮에는 2시에 김용민 닮은 사람이 이렇게 여기 걸어가더라고요. 김영민 브리핑 옆에 그래서 옆방에서요.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김용민 닮은 사람 봤다. 예. 박시영 TV 나간다? 너무 일찍인데 그랬더니 거기 같이 한대 누가. 예, 예. 그래서 김용민도 여기 있구나. 예, 바로 근데 가끔 이렇게 뵀습니다, 사실은. 야, 오며 가며. 예. 김용민하고 박시영하고 누가 더 많이 나가요? 용민이. 용민 형이 더 나가죠. 김용민이 더 나가? 예. 예, 키가 크잖아요. 그래. 거기는 뭐 그래서 대단하죠. 사실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연락을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제가 전화를 네. 받아서 예. 너 나가. 그리고 근데 여기 이제 클립을 막 조회해 보니까 이게 엄청난 방송이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 들어가죠. 막 실시간 막 10,000명, 20,000명에 11만 명이 막 조회를 하고 지금도 막 이런 10,000명 거. 이상은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있잖아요. 떨려갖고. 우리는 뭐 나갈래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나가! 하라 이렇게. 그래요. 그 당수니까. 하라 그러면 예. 아니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오면 바로 강퇴시키는 거죠. 그렇지. 아니 일단 정청래 네, 해야 팬클럽 돼.
거의 당의 운영 방식은 푸틴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민주적 방식이에요. 민주 방식, 정청래 민주적 이제 팬클럽 독재. 회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팬클럽 회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제가 지원했어요. 정청래를 정청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 네. 나보다 더 정청래를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 사람들이 회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 내가 회장을 한다. 나는 근데 구태 정치 하고 싶다 여기서는. 그래서 총재로 하겠다. 근데 청래당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보통은 이렇게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 가라앉았을 때 아. 의원님이 다 가라앉고 아무것도 아닐 때 네, 그럴 힘주기 때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네. 촛불 들고 깃발 들고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네. 이런 되게 순수한 그런 마음이 또 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청래당이 얼마나 좀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박근혜 헌재에서 탄핵 인용됐을 때 있잖아요. 네. 막 울고 모든 방송에서 다 나왔어요. 울고 불고 팔짝팔짝 뛰고 한 게 다 청래당이에요. 다. 그리고 박근혜 검찰 수사받으러 갈 때 줄 서 있었잖아요. 네. 거기 앞줄에 검찰청 가까운 데서 있던 사람 다 청래당이에요. 많진 않은데 전국에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 아니 진짜 청래당 오늘 또 카페지기님 나오셔갖고 청래당의 당원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예. 다른 때보다 지금도 더. 뭐 가입 신청 막 오는 것 같아요. 그 구독자 네. 우리 혹시나 박시영 TV 구독 안 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청래당 하겠습니다. 당원들께서 이 방송 보시면 저희 구독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당 대표에 나가잖아요. 네. 청래당은 민주당 못지않게 엄청난 역할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있잖아 고농축 우라리움 있잖아. 농축시키고 있어 지금. 뉴클리어. 뉴클리어 밤. 될 것 같아요. 네. 차기 당 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유력시 그렇습니다. 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어쨌든 영광이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했다는 것, 뭐 여야 당을 간의 합의. 예. 떠나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네, 여기. 측면에서는 그게 다 여권한테 결국 도움이 되는 겁니다. 청래당은요 다음 카페로 애따 들어가셔서 구독 고맙습니다. 애따 구독. 청래당 다음 카페 그날이 오면 들어가셔서 구독. 청래당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자, 카페 다음 청래당.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청래당 가입 안 한 분들은 청래당을 가입을 해주시고 원래 10,000명 이상은 안 받기로 했는데 조금 열어주시죠. 조금, 예, 조금 아니 열어주시고. 지금 만 얼마라고? 56명? 56명. 56명, 60명 정도 자르면 되겠네. 우리 10,000명을 넘으면 안 된다. 소수 정해다. 그래서 그게 10,000명, 있구나. 56명도 사실 지금 강퇴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는 강퇴 안 시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냥 쭉쭉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박시도사 정청래 의원의 이 대선 엑스파일 첫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그 청래당 우리 최고위원이신 양용 의원하고 또 함께 해가지고 더욱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슈퍼챗 다음번에 누구랑 나와요? 예? 다음번에 의원님이 그 여성 당원 다음번에는 중에 여성 당원 이렇게 좀 칙칙하지 않고 예. 좀 이렇게 쌈박한 예. 이렇게 하여튼 뭐 슈퍼챗에 청래당원들이 많네. 자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소미케이님, 염선홍님 2번, 그리고 또 이정현님, 김영자님, 추리쿤님, 귀염댕이님, 프랜시스 홍님, 안동촌땅님, 양희웅님이 여기서 제가 직접 쏘고 쏘셨어요? 들어왔습니다. 쏘고 들어왔어요. 예, 셀프인데. 예, 이승덕님, 최고미인님, 배효정님, 별들처럼님, 성북 행복마을 지효님, 자연인 진아님, 청래당원. JHKES리님, 조빵수님, 프랭크허님, HWC님, 봄날님, 이필림님, 구재성님, 초록마을님, 그리고 두루님. 여기 이렇게 청래 많은 당원이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저기 조빵수는 돈도 하나, 못 벌고 둘, 있는데 왜 셋. 이런 걸 넣고 그러지? 저기는 돌려주세요. 조빵수. 돌려주세요. 돈을 못 벌고 있는 친구인데 그냥 막 쏜 것 같아요. 조빵수는. 한 너댓 명 보이는 것 같은데. 너댓 명이.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 저녁 7시에 저희는 또 이 청년 라떼로 네.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이재명 지사가 나오고요. 그다음 노정열 씨, 수요일 날이요? 예, 고일석, 내일 모레? 예, 네네. 몇 시에요? 8시에 8시에. 이재명 지사 출연입니다. 나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아마 취소할 겁니다. 그래? 예, 네. 그다음에 수요일 날. 예, 수요일 날. 내일 모레. 예, 왜 이러지?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한테도 빠른 시간 나와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고요. 아직 일정 조율 중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 늘 열려 있습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요거는 좀 얘기를 해드려야 돼. 근데 지금 9시가 되면서 지금 저희 동접에 계시던 분들이 쭉 빠져나가면서 열린 공감 TV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특종 SBS 전 아나운서 줄리의 남편이라는 제목의 지금 컨텐츠가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데 여기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